여기에 대한민국 골든보이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을 허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PSG 스타 이강인을 원한다면서 PSG는 이강인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EPL 구단들은 이제 이강인과 계약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노팅엄만 있는 게 아니다. 영입 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토트넘도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이강인이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 체제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모두가 그의 영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은 올 시즌 EPL 매서운 돌풍으로 주목받는 팀입니다. 노팅엄은 무려 리그 3위를 달리며 매서운 돌풍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 1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선두 리버풀과 격차가 크지 않고 2위 아스널과 똑같이 승점 40점을 올렸으나 골득실에서 뒤져 순위가 밀렸을 뿐입니다. 노팅엄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전망입니다. 매체는 노팅엄은 이달 새로운 선수를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입하는 선수는 현재 선수단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맨유, 아스널, 뉴캐슬, 토트넘 등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PSG는 이강인 판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지난 랑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상대 선수 3명에게 집중 견제를 당하는 장면이 프랑스 현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트리뷰나는 20일 이강인은 랑스 선수 3명에게 압박을 당했다. 팬들은 이를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 소속팀 PSG는 지난 19일 프랑스 랑스에 위치한 스타드 볼라르트 들렐리스에서 열린 랑스와의 리그앙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중앙 제로톱으로 선발 출전해 60분을 뛰었는데요. 후반 14분 파비안 루이스의 동점골 장면에서 기점이 되는 패스를 하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PSG는 이후 경기 막판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역전 결승골까지 터지며 랑스를 꺾고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개막 후 14승 3무 무패를 달리며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초반부터 가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가짜 9번 역할을 맡아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동료들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강인의 안정적인 볼 소유 능력과 정확한 패스 능력으로 PSG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후반전 초반 이강인의 번뜩이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후반 8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보다 랑스 골키퍼가 먼저 뛰쳐나와 막아냈습니다. 후반 14분 나온 동점골도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이강인이 다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바르콜라에게 절묘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앞서 기회를 놓친 바르콜라는 쇄도하던 루이스에게 내줬고 루이스가 가볍게 골망을 흔들며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동점골 직후 곤살로 하무스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가짜 9번으로 출전한 이강인은 60분 정도 뛰고 동점골 기점이 되는 패스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PSG는 이후 바르콜라의 역전 결승골로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후 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이강인에게 평점 6점과 함께 이강인을 비판할 이유는 많지 않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패스와 드리블로 변화를 도모했던 PSG에서 가장 적극적인 공격수였고
최전방에서 벗어나 상대를 위협하고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곤살로 하무스와 교체되기 직전 파비안 루이스의 동점골 상황에서 바르콜라에게 골의 기점이 되는 패스를 했다고 이강인의 킬러 패스를 간주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이 상대 선수들에게 얼마나 심한 견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이강인이 수비 3명의 견제를 당하는 장면이 포착돼 프랑스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뷰나는 이강인은 랑스를 상대로 복잡한 활약을 펼쳤다. 경기 내내 상대 선수들에게 큰 고통을 겪었다. 3명의 랑스 선수들이 이강인을 포위하고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팬은 이강인에 대한 데이베르 마차도의 파울과 그의 팀 동료들의 위협에도 PSG 선수들은 결속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이 경기 내내 명백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동료들이 없었다라며 PSG 선수들이 왜 이강인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프랑스 현지 150만 대형 축구 유튜버도 이강인만이 파리에서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는 유일한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 방송에서 이강인이 엄청나게 좋은 킬패스를 찔러주지만 그것을 골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강인만이 앞으로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유일한 플레이어였고 파리 생제르맹의 활력소라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서 리그앙 1위를 달성한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20일 기준 프랑스 리그 1에서 큰 기회를 가장 많이 창출한 선수 빅찬스 메이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풋몹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 지금까지 총 11개의 기회를 창출해 가에탕 페랭과 함께 빅찬스 메이킹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은 도움 3개, 페랭은 5개를 기록 중입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18경기 중 11경기를 선발, 7번을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6득점 3도움이라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6골로 팀 내 최다 득점 3위입니다. 또 득점과 도움을 합친 최다 공격 포인트도 9개로 3위입니다. 이어 팀 내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만들어준 선수도 1위는 이강인입니다. 또 PSG 팬 선정 8월 이달의 선수, 이달의 골 8월, 11월까지 수상하며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몽규도 몰랐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오히려 홍명보로 인해 온갖 비리가 다 밝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홍명보는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정 회장의 홍명보 선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잠시의 고통이 큰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 수로 인해 축구 팬들은 분노했고 축구협회의 그림자가 세상에 공개됐으며 이 분노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체부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 회장과 홍명보의 숱한 비리와 부정이 드러났으며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나야 할 처지까지 왔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정 회장이 해낸 것입니다. 정 회장이 홍명보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권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숨어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썩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